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참 중요한 내용이라서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많이들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이 뭘까요? 인공지능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인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해내는 기술입니다. 이세돌하고 이제 세계의 격돌을 펼친 알파고. 그 알파고도 사실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전제품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탑재가 돼 있는 가전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는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그 변화의 그 속도가 더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각 사회에 끼치는 그런 변화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계에는 그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의사가 이미 그 미국의 100개 병원 이상에 도입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가천 길병원에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인공지능 병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의사가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한다? 그러면 수천, 수백 개의 연구된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학습을 해서 이제 환자가 오면 그 암 진단을 이제 하는데 그 암 진단율을 굉장히 이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들이 AI 그 의사한테 가서 정확한 검진을 받길 원하겠죠. 그러면 의사들의 숫자도 지금보다는 훨씬 줄겠죠. 법조계에서는 그 인공지능 변호사가 이미 뉴욕 로펌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 변호사가 1초에 그 분석하는 판례를 1초에 얼마만큼 분석할 수 있냐면 1초에 10억 페이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10억 페이지. 감이 안 오시죠? 10억 페이지는 1000페이지짜리 책이 100만 권에 달하는 분량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법원에서는 그 AI의 그 판단 근거로 범죄자한테 중형을 선고했다고 해요. 아직은 도입이겠지만 점차로 이런 기술이 발달을 하면 정말 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이 줄겠죠. 지금보다는요. 금융계는 어떠냐? 금융계는 이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도 로봇 어드바이저를 이제 도입을 했다고 해요. 이미 시티뱅크 같은 외국계 은행에서는 이미 다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언론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자가 있대요. 스미스라고. 그 기자가 하루에 쓰는 기사량이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가 된대요. 와, 사람이 많이 써봐야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아닌가요? 그 밖에 예술계에서는 화가, 작가, 등등 이제 이런 기술들이 각계각층으로 다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 기계로 다 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보면은 편의점이나 마트, 편의점에도 보면은 무인 판매점 이래서 조금씩 이제 도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판매 영업직 이런 종사하는 사람들 실업자가 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전문직,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회계사 이런 쪽은 다 사실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들도 이제 그 AI 기능으로 대체된다고 하면 이런 쪽의 직업 수도 훨씬 지금보다 줄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2030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이제 없어지는 직업의 수만 20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우리 아이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21세기에 정말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그 역량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한 가지는 크리에이비티, 창의성이고, 한 가지는 컬러버레이션, 협동성이라고 합니다. 창의성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내 아이의 재능이 뭔지, 성향이 무엇인지 잘 관찰을 해서 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협동성, 컬러버레이션. 이 협동성은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노하우와 친구가 가진 노하우를 연결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인 그 구글에서 인재를 뽑을 때 아무리 똑똑해도 그 동료들과의 그 협업, 팀워크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뽑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협업 능력이야말로 새로운,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팀워크를 이루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협업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강조되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성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인성, 인간다운 인간. 자, 지금까지는 똑똑한 사람이 세계를 제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식적인 것들을 이제는 전부 다 AI, 기계들이 다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뭘 하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것이 인간이 기계와는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것, 뭘까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또 높은 수준의 도덕성, 이런 것들은 기계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AI 그 기계가 아무리 인간보다 똑똑하더라도 그 기계가 생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가 바로 이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예요. 높은 덕성을 가진, 인성을 가진,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시대가 바로 역설적이게도 이 인공지능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업도, 우리 아이의 직업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직업군으로 앞으로 많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 미리미리 어떤 것들을 준비시켜 가지? IQ, EQ 중요해요. 거기에 Spiritual Quotient, SQ, 영성. 이 영성,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영성을 어려서부터 정말 신앙 에너지로 키워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엄마 아닌가요? 그런 지혜로운 엄마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영성까지 조화롭게 갖춘 인재가
앞으로 21세기 세계를 주도해 나갈 리더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미리미리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엄마들이 됩시다.